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 뉴스, 많이 본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이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간 기준으로 많이 본 뉴스 순위인데요. 먼저 1위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결국 세입자가 짊어지나 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입법 논의가 조금 더 부각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값이 11주 연속 동반 상승하자 늘어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주택자가 이 양도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기보다는 전세 가격을 높이거나 혹은 전세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세를 추가함으로써 반전세로 전환함으로써 조금 늘어난 그런 보유세 부담을 해소하려 할 것이다.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뭐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보유세 부분을 갑자기 뭐 전세 가격을 올린다든지 반전세로 전환해서 그런 세금 부담을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이 물론 그런 영향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지금 KB 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주째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이 많이 올랐고요. 전세값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전국 평균 가격이 역시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이 역시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르면 역시 전세 가격도 오르게 되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현재 보유세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그런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그런 결과다. 그런 결과다라는 해석과 함께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장 뭔가 이거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뭐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전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월세를 조금 더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값이 들썩인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파이낸셜 뉴스 기사네요. 수도권 집값 들썩, 광명, 용인, 광교 등서 10억 아파트 쏟아져. 네, 신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공급이 위축되는데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서울 집값이 빠르게 치솟자 수도권도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제곱미터 매매가가 10억 원이 넘는 거래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이미 아파트 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는 10억 원을 넘는 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잘 짓다 보니까 잘 짓는다는 게 단순히 뭐 반듯반듯하게 깨끗하게 짓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온갖 IT 기술들이 아파트에 접목이 되고 IoT 기술, 뭐 AI까지 그러면서 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지는 부분들이 많아진 거죠. 단순히 튼튼하고 깔끔하게 짓는 걸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논한다는 게 조금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와 200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뭐 크게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보면 이게 아파트인지 호텔인지 혹은 주상복합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정말 그 안에 많은 편의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들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 기능들이 많이 접목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 살짝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런 수도권에서도 이제는 뭐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게 이제 실거래가는 아니고 여기서 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10억 원대 매물이 나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주로 보시면요.
지금 뭐 경기 의왕시 이 아파트도 매물이 나왔다. 그 밑에도 뭐 매물이 등장했다. 호가가 얼마에 달한다. 그 밑에도 10억 원 호가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 들썩이고 있다. 호가가 10억, 11억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억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다르죠. 호가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르죠. 호가는 뭐 그냥 매도인이 혹은 실제 매도를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우리 집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가격에 일단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가격에 올려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 가격은 뭐 8, 9억대인데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이나 이런 매물 광고에는 뭐 10억, 11억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그 동네 아파트를 보는 분들은 여긴 다 그냥 10억, 11억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가와 실거래 가격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단순히 그런 매물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뭐 10억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되게 속이 타는 거죠. 아직 거기는 그 정도 가격이 아닌데 매도인이 그 가격을 불렀다고 해서 언론에서 마치 실제 그 가격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뭐 매도인 입장에서는 10억이면 안 팔아도 되고 난 당장 나갈 건 아닌데 만약에 11억에 살려면 난 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진짜로 그런 상황이라면 1억 원의 어쨌든 차익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부동산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조금은 신중하게 호가인지 실거래가인지를 조금 더 구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인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이런 가격을 받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로서 써줘야지 이게 가격이 그렇게 올라버렸다 이렇게 써버리면 조금 왜곡돼서 받아들일 수 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읽으시는 분들도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왜 집값이 오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죠. 아까는 단순히 호가가 오른 것이고 이게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최근에 어쨌든 집값이 좀 오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2021년부터는 좀 감소할 전망이라는 지금 통계가 부동산 114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감소 속도가 2021년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에서 집값 상승의 불안 요인, 그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꼽으면서 그 재건축 재개발의 허가나 그런 절차에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지금 당장의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왜냐하면 절차 이후에 뭐 2, 3년 후에 혹은 4, 5년 뒤에 실제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혹은 더 뒤의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2021년부터는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자꾸 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2, 3년 후에는 이 집값이 난리 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서 뭔가 내 집 마련 혹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줄고 있다든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랄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해보자. 분명히 집값은 떨어질 거다. 지금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또 보고 있어서 뭐 그 전망은 누가 맞을지 그냥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어떤 대책도 역효과,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역시 공급에 대한 얘기 있죠. 공급 적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다. 또 매물 걷어들이면서 거래 절벽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값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내년에도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다. 국토부에서는 현재의 모습이 과열인 걸로 볼 수 있고 어쨌든 심상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진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시장의 가격 상승을 좀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문화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공급과 관련해서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부동산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시장 과열 상황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하고 있네요. 전문가들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을 유동성으로 꼽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근거로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들고 있죠. 0.13%, 12월 첫째 주에 이렇게 올랐다. 그게 전주보다 좀 더 상승폭이 커졌다. 물론 종부세 납부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또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관망세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물이 없는 상황, 그리고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또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기대감, 그리고 강남 지역의 어떤 개발 계획들, 또 일부 지역의 목동 같은 일부 지역의 학군 수요, 또 재건축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뭐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지만 현 시점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이러면 사업 못하지. 임대사업자들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 표를 보니까 강남구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신청 건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색이 등록 건수, 그리고 짙은 파란색이 말소 건수인데, 눈에 띄는 게 이제 10월에 말소 건수가 상당히 급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도 상당히 많았죠, 상대적으로. 이게 지난 1월에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좀 과태료나 이런 책임을 강하게 물릴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그 소식을 듣고 약간 이제 또 겁을 먹은 사람이 분명 생길 수 있죠. 예,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말소를 하셨고, 그게 실제로 이제 시행되기 직전 그 시점인 10월 달에 이제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1월과 10월에 말소 건수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기존에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죠. 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죠.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에서 뭐 감면을 받는다든지 면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대신에 등록한 이후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켜야 되고요. 이 기간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겁먹은 분들이 이제 말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좀 명확하게 갈라지는 시점이 9.13 대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2018년 9월 13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 9.13 대책 전에 취득해서 그 집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저울질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9.13 대책 이후에 집을 산 분들은 이제는 그 집은 9.13 대책 이후에 산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혜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신중하게 살펴보다 보면, 야, 내가 지금 이거 9.13 대책 이후에 산 집은 등록해도 큰 세제 혜택을 못 받겠구나.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임대 의무 기간이나 전월세 상한선 규제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속 편하게 등록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13 전이냐 후냐, 요거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변에 아는 세무사 분이 계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한두 푼 하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것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한두 푼이 아니고, 또 그걸 못 지켰을 때 페널티를 받는 것도 역시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매매 전세 씨가 말랐다. 강남 아파트 매물 품귀 왜? 라는 제목으로 뉴시스 기사도 많이 보셨네요, 사람들이. 강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다. 그러면서도 집값 오름세는 유지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에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졌다. 강남에서는 매물이 품귀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서 그게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의 워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씨가 말랐네요. 이렇게 나오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공급이 없다 보면 당연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더 보다 높은 곳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매물이 안 나오느냐? 이미 많이 보도가 됐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내놓기를 꺼려하는 거죠. 예. 물론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분명히 있지만 그 돈이 아까운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돈을 이미 내가 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네. 근데 종부세도 물론 많이 늘었지만 양도세를 부담하고 나서 남는 돈, 혹은 양도세를 안 내면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종부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종부세를 한 해 더 부담하더라도 내가 그냥 계속 안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는 역시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신축 아파트는 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이죠. 자, 그리고 6위는 역시 유시스 기사입니다. 들썩대는 집값, 주택담보대출 4.9조 급증, 올 들어 최대. 11월 달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가폭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고요.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3년 만에 최대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많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심사를 통해서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11월 달에 많이 진행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11월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사람들도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7위는 뉴스원 기사네요. 상한제 한 달, 집값 더 뛰고 청약 더 과열, 누굴 위한 규제냐. 규제를 했으면 좀 잡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오히려 집값이 더 뛰고 청약은 더 과열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3주 연속 올랐고, KB국민은행 통계로는 2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오히려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 노릇이죠. 아마 정부도 답답할 것이고,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셨던 무주택자분들도 아마 답답하고 화가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여러 차례 이제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정부가 몰랐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 시장한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참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미 주고받고 있고, 사람들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결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충분히 예측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정부의
이런 대응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분양시장은 더 치열해졌죠. 예. 이 분양가를 억누르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뭐 기정사실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기다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첨은 더 어려워진, 특히나 이거는 청약 그 가점제가 이제 더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점이 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3, 40대는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오고, 결국은 30대들은 아예 그냥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기존 아파트 재고주택 매수로 돌아서는 뭐 그런 상황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위는 한국일보 기사네요. 종부세 올랐지만 매물 없어요. 빗나간 정부 계산. 네,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어쨌든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가 늘어나면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좀 처분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집값도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물론 그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보유세를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그냥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 집값을 전망하는 게 합리적인 어떤 이론적으로만 보면 앞으로의 주택 수급 상황, 수급 전망에 따라서 이제 집값을 전망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죠. 앞으로 예를 들어 내년에 수요는 얼마인데 공급은 얼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혹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아주 이론적인 것인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추세를 이제 기대심리로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전망,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그런 주택의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때까지 집값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꼭 잘못됐다, 틀렸다라고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앞서 전자로 말씀드렸던 그런 주택 수급, 단순한 수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과거의 어떤 추세적인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다가 앞으로의 수급 전망도 아까 보셨다시피 2021년부터는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오르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보유하고 있다. 이 표에 보면은 이제 그 서울에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2018년과 2019년 일단 보유세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요. 양도세도 역시 부담이 늘어나는, 뭐 그만큼 양도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9번째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기사네요. 미분양 천지였는데 울산, 부산 분양 아파트 완판. 네. 부울경 요 지역이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좀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완판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미분양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같은 경우. 그런데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왜냐하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도 있지만 좀 큰 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해제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던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게 돼도 그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집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대상 지역이 된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 거래 줄어도 강남 재건축 쉼없이 신고가, 서울경제 기사네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거래량은 줄었지만 실거래 가격은 좀 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그 예로 나오는 게 뭐 압구정 현대, 대치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서초 삼풍 아파트 뭐 이런 단지들인데요. 9월과 비교해서 최근에 가격들이 1억 이상, 1, 2억 정도, 뭐 많게는 2억 5천 뭐 이 정도도 좀 올라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가 작성되면서 상당히 또 정부도 그렇고 또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정부가 움직일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어쨌든 12월 지금 13일 중순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역시 가격이 다시 좀 들썩이거나 꿈틀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게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조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019년 한 해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시장은 다시 뜨거운 이런 상황들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또 나중에 2019년을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엄근진 기자의 대우점 뉴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